저기 여러분, 동네에서 아주 맛있는 빵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빵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그쵸. 일주일에 막 80시간씩 일하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완벽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마침내 사상 최대의 획자를 냈단 말이에요. 오,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 완벽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 동네 주민들 모두와 나누시죠. 듣기만 해도 털컥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당장 신고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빵집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고 그 이익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수십조 원이라면 어떨까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심지어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이 동네 이장님도 아니고 바로 정부라면 말입니다. 네, 진짜 아찔한 시나리오인데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에서 이와 거의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죠. 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언이 주식시장하고 정치권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오늘 저희 책상 위에는 이 사태를 다룬 수많은 뉴스 기사들, 그리고 전남연구원의 이슈 리포트, 또 이 문제의 헌법적 쟁점을 다룬 법률 분석 기사까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집중 탐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단순히 여야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넘어서 다가오는 AI 시대의 거대한 불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번 집중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 호황으로 진입하면서 쏟아질 이 초과 이익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두고 벌어지는 패러다임의 충돌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오롯이 피해율력 경쟁한 기업의 몫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실인지 말이죠. 자, 발단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시장에 폭탄이 떨어진 겁니까? 시작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엄청 거창하네요. 그렇죠.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AI 인프라 시대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는 천문학적인 이익은 단순히 그 기업들만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업들의 땀방울이 아니면 누구 땀방울이라는 거죠? 반세기에 걸쳐서 전 국민이 함께 세금 내고 희생하며 쌓아온 국가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와, 제가 만약에 반도체 주주라면 이 대목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아니, 치열한 글로벌 전쟁에서 HBM 같은 기술로 겨우 승기를 잡아서 이제 막 돈을 버는 참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가 인프라 덕분이니까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이건 내 주식 배당금을 뺏어가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맞아요. 시장의 반응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발언의 실제 구조를 좀 냉정하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요? 어떻게 분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국세청 직원을 기업 금고로 보내서 현금을 빼앗아 오자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수출 사이클을 넘어선 구조적 호황 초입에 있습니다. 아,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급증하잖아요. 당장 올해 국세 수입이 415조 원을 웃돌고 내년엔 50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거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올해 예상되는 최소 35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를 정부가 대체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적인 시스템을 미리 설계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걸 갇힌 국민 배당금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아, 그러니까 기업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막 53조 원에 달하니까 정부가 단순히 돈을 더 걷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 쏟아져 들어올 막대한 세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단순히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막 배당금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과거의 경제하고 지금의 AI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메커니즘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과거 한국을 먹여 살린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전형적인 순환형 수출 경제였거든요. 대기업이 배를 수주하면 수천 개의 하청업체랑
심지어 지역 식당들까지 낙수 효과를 누렸죠. 아, 공장 주변 상권까지 다 살아나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인프라 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극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을 싹쓸이하는 기술 독점 경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아, 낙수 효과가 없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오, 어떤 비유죠? 과거 경제 성장이 막 물이 차오르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르는 밀물 같았다면 지금 호황은 초고층 빌딩의 초고속 엘리베이터 같아요. 초고속 엘리베이터요? 네, 반도체 엔지니어들하고 펀드 투자자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직행하는데 나머지 경제는 그냥 1층 로비에 갇혀 있는 거죠. 심지어 걸어 올라갈 계단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정도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한 거예요. 1층 로비에 갇힌 사람들의 분노 같은 거요. 네, 소수 기술 기업들 덕분에 국가는 높은 성장도 하고 강한 원화 가치도 누리겠지만 그 부는 극소수에게 집중된단 말이에요. 평범한 중간층이나 취약계층은 완전히 소외되면서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1층 로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빌딩 자체를 불태워버리기 전에 정부가 억지로라도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의 법인세로 계단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였네요. 정확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원칙을 세워서 붕괴를 막으려 한 거죠. 체제 유지 비용을 미리 설계하자는 게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했다고 쳐도 시장은 전혀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계단 설계도를 보고 아, 정부가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이 발언 직후에 7,400선대까지 무려 5% 이상 수직 폭락했으니까요. 이거 진짜 난리가 났었죠. 네, 하루 5% 폭락은 자본시장에서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완전한 공포의 발현이거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주 명확히 나옵니다.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했길래요? 외국인들은 이 국민배당금 제한을 유럽식 횡재세, 그러니까 윈드폴 텍스의 한국 도입으로 직역해버렸습니다. 아, 횡재세요. 그 유럽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전쟁 터졌을 때 번 돈을 세금으로 확 걷어갔던 그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정책 입안자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이야기했지만 초과 이윤이랑 배당이라는 단어가 딱 결합돼서 글로벌 시장에 타전되는 순간 외국의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투매를 쏟아낸 거군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이 이걸 아주 강력한 반기업 규제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이밍도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 내부 상황만 봐도 숨이 톡tok 막히거든요. 아, 노조 파업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현재 노조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면서 충파업 찬반 투표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막 40조에서 50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안 그래도 사상 최대 성과급을 요구받는 와중에 바깥에서는 정부 최고위층이 이익을 국민과 나누자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안팎으로 주머니가 털린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이 경제적 공포가 여의도로 넘어가서 순식간에 정치적인 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여야가 아주 제대로 맞붙었죠. 네, 대통령실이나 여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장기적 화두를 던진 거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야당이랑 보수 진영은 이 틈을 절대 안 놓쳤죠.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이 번 돈을 뺏어 나눠주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강타했고요. 개혁신당 쪽에서도 반기업 정책의 전용이라며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십자포화가 이어지니까 청와대가 황급히 선을 그었죠. 내부 논의 없는 정책실장 개인 의견 일건이라고요?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근데 그 해명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면 시장이 안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던진 메시지잖아요. 그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실제 스탠스가 뭔지, 언제 또 기습 규제가 튀어나올지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 팩트도 명분도 신뢰도 다 박살난 셈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감정적인 싸움은 이쯤 걷어내고 진짜 쟁점, 법과 경제의 논리로 이 문제를 한번 해보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무리 세금 형태로 거친다 하더라도 기업이 혁신해서 번 돈을 사회가 나누어 갖자는 발상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헌법에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기업 활동의 자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제기되거든요.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죠. 아, 헌법 조항끼리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게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실장의 제안이 기업 이익을 법적 근거 없이 윽박질러서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친 초과세수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용초의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이죠. 아, 거친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정부랑 국회가 정할 일이니까요. 네, 예산 배분은 고유 권한이니까 법적으로는 위헌이라 보긴 힘든 거죠. 아, 법적으로는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쳐도요.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보면 여전히 진짜 억지스럽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더라고요. 어떤 지적이었죠? 반도체 산업의 본질에 대한 건데요.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엄청나게 크죠. 호황일 때는 수십조 원을 벌지만 불황이 오면 몇 조 원씩 피 같은 적자를 보면서도 살아남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공정에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진짜 치킨 게임의 연속인데, 그렇죠. 생존을 건 싸움이죠. 근데 호황일 때 발생한 이익을 초과 이윤이라면서 사회가 다 가져가 버린다면 나중에 불황일 때 생기는 그 막대한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건가요? 절대 안 그럴 거잖아요. 아, 그게 바로 정책 이반자들이 가장 뼈아프게 새겨야 할 핵심 반론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네, 기업 입장에서 호황기의 초과 이익은 흥청망청 쓰는 사치금이 아닙니다. 다가올 겨울을 버티고 다음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생존자금, 즉 리스크 버퍼거든요. 맞아요. 총알을 쟁여놔야죠. 이 사이클의 본질을 무시하고 그냥 호황기 이익만 딱 떼어내서 분배하겠다고 하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동력은 근본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남연구원 리포트나 정책실장 글에 나오는 해외 사례들을 보고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던 겁니다. 아, 해외 기본소득 사례들 말씀이시죠?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알래스카주 배당금 사례를 들더라고요. 알래스카는 막 유가 올랐을 때 주민들한테 엄청난 현금을 배당했잖아요. 국내 신안군에서도 태양광 수익 나누는 햇빛 연금 사례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부의 사회화를 위한 어떤 성공적인 선례로 자주 인용되곤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알래스카의 석유, 노르웨이의 앞바다 유전, 신안군의 햇빛,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자원이라는 점이죠. 바로 그겁니다. 땅 파면 나오고 햇빛 비추면 나오는, 애초에 특정 기업의 소유라기보다는 공공의 자산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연자원입니까? 전혀 아니죠.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리고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불태워서 만든 순도 100%의 지적 재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이프만 꽂으면 쏟아지는 지리적 로또를 나누는 거랑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피 튀기는 기술 전쟁을 치러서 얻어낸 이익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너무 위험한 비약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자원의 기원과 가치가 창출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질적으로 다르죠. 천연자원 기반의 알래스카 모델을 초고도 기술 집약 산업인 반도체의 1대1로 대입하는 건 명백한 정책적 무리수입니다. 자칫하면 기업의 혁신 의지 자체를 질식시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해외 사례들을 아예 휴지통에 던져버릴 수만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그 엘리베이터 비유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AI 인프라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노동이나 자본의 가치보다는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전 세계의 부를 진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부의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해지겠죠? 네, 그 집중 속도와 규모가 과거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일 텐데 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치하면 경제를 떠나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빌딩이 불타버릴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나 노르웨이 모델이 반도체 산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답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이 거대한 기술 독점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화해서 새로운 복지 재원으로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죠. 아,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사태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늘어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다가올 AI 시대의 불평등을 막아보겠다는 고민 자체는 공산당식 발상이나 무의미한 짓이 결코 아니었어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선제적 고민이었던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설명하는 언어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쏙 빼놓고 국민배당금, 초과이윤 이런 자극적인 단어만 껍데기로 시장에 툭 던져지니까 펀드 매니저들 눈에는 그저 기업 돈 뺏기로밖에 안 보였던 거네요. 네, 정책 입안자의 머릿속에 있는 세밀한 아이디어와 글로벌 자본시장에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한다는 걸 이번 극락장이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겁니다. 의도가 좋아도 포장이 잘못되면 다 망친다는 거네요.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크고 뼈아픈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국가가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복지재원, 그리고 국민의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 전부 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엄연히 법적, 경제적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개념들입니다. 정부가 이걸 정교한 설계 없이 막 뒤섞어버리면 정책 신뢰도랑 시장 안정성 모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긴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 기업들 이야기나 주식시장의 일로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고도로 발달한 AI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무의 70%, 80%를 완벽하게 대체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한데요? 그리고 그렇게 극대화된 효율성으로 국가와 소수의 기술 기업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세상이 실제로 온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주는 국민 배당금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분배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규칙이 공정할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시대 국민 배당금 논란에 대한 집중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